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폭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건 경위를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15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본인의 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를 주먹이나 골프채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고요. 폭행을 한 이후에 본인이 직접 119에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아내가 사망한 상태였고요. 네. 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바로 이 유 전 의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역시 오늘 음주 얘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유 전 의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언론의 그 모습이 이제 최초로 공개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폭행치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발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계단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시민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이 자리에서는 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취재된 바에 따르면 성격 차이 때문에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고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뭐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쨌든 우발적인 그러니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경찰의 그 예. 시각은 정말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기에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건강을 해야 하는 유형력을 행사해서 네.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혐의로 구속영장에는 상해치사 혐의로 적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과수의 그 부검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그 사망 원인이 흉기로 볼 수 있는 골프제 등을 사용을 해서 네네. 몸을 구타를 해서 예. 직접적인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다발성 그 갈비뼈 골절뿐만이 아니고 예. 심장 파열까지 직접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의 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를 것을 충분히 예견도 하고 네네.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예. 살인죄의 혐의로 그 공소장에 관련된 내용 또는 예. 법 적용의 명칭을 상해치사해서 살인죄로 바꿀 가능성이 상당 부분 지금 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한 범위라고 보십니까? 이제 살인의 고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살인의 고의는 단순히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정말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자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그 어떠한 도구를 이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 어떠한 도구로 어느 부위를 가격을 했는가가 중요하고요. 가격의 부위뿐만 아니라 가격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가격을 한 경우에 또 고의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단순히 폭행을 하려는 의도였지만 폭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폭행을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도를 가지면 또 살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은 살인의 혐의도 적용을 여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량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예,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요. 살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참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 씨가 계속해서 폭력을 비판하는 글을 썼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비난과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밝혀지는 것들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